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2007년 금융위기 직전 발생한 이후 약 12년 만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도 확산됐는데요.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미래의 투자 수요를 반영한 만큼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정말 우려를 해야 하는 일인지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와 전화 둘 다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94번입니다.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가 1899-0294번입니다. 문자 1899-0294번,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강의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10시 대박스쿨의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지난주에 강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또, 새로운 또 한 주 제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오늘 제가 출연한 게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출연한 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알려드리기 딱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의를 드려왔지만 어찌됐건 간에 글로벌 경제가 지금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라고 강의를 해드렸고 시장 상승이 계속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극히 적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 글로벌 증시 하락에 그대로 두들겨 맞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코스닥이 종가 2.25%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고 계실 텐데 오늘 대박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이해를 하시고 정확한 시장을 알고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교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섹터를 잡아야 될 때까지 정확하게 한번 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꼭 주목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자, 저는 먼저 이제 강의에 앞서갖고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라. 자, 왜 그러냐? 우라노스가 사실 뭐 차트 강의를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차트 얘기보다는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주식에 있어서 시장이 7 그리고 기술이 3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간다면 시장이 9고 기술은 1이라고 봅니다. 자, 기술이라는 건 기술적 매매 내지는 본인들의 뭐 보조지표라든지 이런 매매들입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들 보조지표, 뭐 기술적 매매, N자형, W형 패턴 전부 다 맞아 떨어졌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당장 오늘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상승 종목이 200개도 채 되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건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보다도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해야 손실을 피하거나 내지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즘에 이제 뭐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뉴스나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글쎄요, 우리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 시작을 한 지 지금 채 1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게 무엇인가? 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 여러분들 돈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과거에 IMF 때나 내지는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안 좋을 때, 아니죠. 경제가 안 좋을 때
돈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IMF 당시에 우리가 여신이라든지 대출을 많이 쓴 기업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시에 현금이 있었거나 내지는 금이 많았던 사람들에게는 IMF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됐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다라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주식은 어쨌든 위험자산입니다. 주식보다 채권이라는 게 바로 안전자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주식을 팔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뭐 채권이라면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자, 역시 최근에 들어가지고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 채권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다?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게 지금 요즘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과연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재 지금 문제가 될 것인가? 이게 장기화될 이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 지금 뭐 뉴스에서는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맞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경제는 안 좋은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생겼을 때 바로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예시를 보더라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을 때 보통 6개월 뒤나 1년 뒤에 시장이 침체될 거라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뒤입니다. 자, 과거 예시를 보더라도 2002년 2월 달 당시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시장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2003년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자, 바로 1년 뒤였죠. 2006년부터 2007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까지 1년 동안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2008년에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연말부터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는 하고 있으나 당장 시장이 안 좋아질 게 아니다. 뭡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요즘에 뉴스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시장이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공포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시고 보통 이런 이슈는 하루 이틀 정도면은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한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뒤면은 충분히 저는 이 이슈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아마 수요일에서 목요일쯤이면 지수 반등으로 흐름 다시 잡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이거지만 이게 지금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다음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 유럽의 위기가 정말 위험합니다. 글쎄요.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글로벌 경제의 침체는 유럽에서 시작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너무나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물론 페드 의원들의 금리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또 발언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유럽의 지금 경제 지표들이 안 좋다는 거.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10시 45분에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하고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 자, 여러분들 어렵죠? 뭔지. 자, 어찌됐건 간에 경제 지표가 지금 지난 금요일 밤에 안 좋게 나오면서 이게 바로 원인이 됐고 미국 시장을 크게 낙폭을 만들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자마자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하락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똑같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또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 지금 하나 제가 안에 있었는데 독일과 프랑스, 유럽 전반적으로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말이죠.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합니다. 자,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라는 거는 제조업 사업에서 신규 주문, 새로 주문이 들어오는가, 내지는 생산을 얼만큼 찍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생산을 찍어냈는데 과연 얼만큼 팔렸는가, 그리고 팔리고 나서 얼만큼의 재고가 남았는가, 이거를 통합적으로 수치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조업 뭡니까? 소위 말해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이런 제조업들, 소위 말해 수출 기업들이죠. 이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조업 지수에 50 이상이면 제조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분위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제조업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생산도 잘 되고 있는 상태고, 또한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상태고, 재고가 남지 않으면 50 이상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물량은 계속적으로 찍고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고 재고가 많이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조업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뜻을 보여주면서 50 이하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제조업이 지금 수축되고 있다,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화면상으로 잠깐 보시면은, 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전부 다 지난달 대비해서도 떨어진 데다가 유럽 국가들은 지금 50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50 밑으로까지 떨어졌다는 거 뭐라고요? 제조업 분위기가 안 좋은 겁니다. 수출 기업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다운되다 보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시장도 역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닥 2.25% 떨어졌던 거고, 코스피도 2% 이상의 하락이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안 좋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떤 종목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2008년 때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으로요, SM이라는 종목이 당시에 38,000원이었는데 바로 그 연예기획사 SM입니다. SM이 2007년 당시에 38,000원이었는데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770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떠한 종목들도 사실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역시 지수가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여러분들 혹시 다른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과연 시장이 상승할 이유가 있는가? 현재 상승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상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락할 이유가 더 많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들의 부채 문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유럽 경제 성장률들의 하향, 이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금리를 미국에서 낮춘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낮춘다라고 하고, 내지는 올린다고 해도 유동성이 축소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돼버리고, 지금 금리는 올리든 떨어뜨리든 어쨌든 시장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19년 시장이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들이 과연 크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출 기업들이 과연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장세일까요?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제가 지난 강의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자, OECD 안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통합적으로 경기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0을 기준으로 100을 상회할 때는 경기가 호황일 때입니다. 근데 상회를 하다가 꺾이기 시작하면 경기가 후퇴기고 1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경기 침체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0을 기준으로 지금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2008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OECD 경기 선행지수 단 한 번도 반등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2018년 1월 달에 이미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회복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기 안 좋다? 지금 경기가 침체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도 나오고 실제로 일본 경제학자도 최근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장 침체로 가기 전에 베어마켓 랠리다. 시장이 반등 잠깐 나왔지만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많은 증권사에서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상반기 때는 상승할 수 있으나 하반기로 가면서 상고하저로 될 것이다. 하반기 때 지수가 더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계속 뜻하는 지표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기운이 안 날 겁니다. 아이씨, 그럼 주식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포기하라고 할 거였으면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가 중요합니다. 조금 가까이 오셔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경기 선행지수, 아까는 OECD 안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의 통합지표입니다. 하지만 한국만 따로 보겠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역시 2018년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으나 자,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내에서 한국 지표는 지난달부터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개월 뒤에 6개월 뒤면 정확하게 9월이죠. 9월 달부터 경기가 약간의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경기 침체다, 경기 우려감이다, 굳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포보다는 냉철한 판단을 하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 2018년 11월 달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에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작년 시장 하락할 때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공포감을 가졌습니다. 종목을 다 손절해야 되나, 주식을 그만둬야 되나 포기하셨던 분들 많았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포보다는 냉철하게 판단하셔라. 시장에 두려움을 갖지 마셔라. 자,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ECD 경기 선행지수는 떨어지고 있으나 한국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정책만 맞물린다면 언제든지 지수가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지금 미국과 유럽 각 국가들이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 물론 유럽의 경기 부양 정책이 먹히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라면 저는 2분기 때 시장이 반등 흐름을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다면 시장은 반등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사실 오늘 오후 6시에 독일의 IFO 기업 체감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방송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자, 기업 체감 지수라는 건 뭐냐? 독일 국가의 7,000개 기업들의 현재 기업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오늘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면 내일 시장은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6시에 발표된 거 여러분들도 지금 뉴스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기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시장이 공포감에 의해 떨어졌지만 내일장 뭐 일시적으로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반등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최악으로 나쁘진 않다라는 거.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지표들은 나오고 있으나 하락폭이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고 경기 부양 정책만 따라온다라면 조금씩 시장이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뭐 앞으로 이번 주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또 미국의 GDP 발표도 나올 예정이라 이번 주에 이런 뭐 경기 지표들만 좀 무난히 지나간다면 다음 주부터는 좀 시장의 분위기가 훨씬 더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만 좀 잘 버티시라는 말씀 드리고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가? 사실 뭐 장중에 계속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을 뭐 추격 매매를 한다라든지 스캘핑 같은 경우 대응하셔가지고 짧게라도 수익 내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시장을 보지 못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테마주를 쫓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내지는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장중에 대응하는 그들만의 싸움입니다. 그들만의 그라운드고. 그러면은 결국 장중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간단합니다. 성장주와 가치주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에 배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가 뭔가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론적인 가장 쉬운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성장주라는 건 말이죠.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에 의해 주가가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걸 성장주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당장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여러분들 실적이 어떻습니까? 다 적자입니다. 흑자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약 하나를 만들더라도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고 신약 개발 비용만 수천억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적자입니다. 그럼 사실상 적자 기업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신약이 임상 3상이 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신약에 대한 가치가 그대로 주가 반영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가는 게 바로 성장주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의 대표주들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출주들이 약간 성장주하고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장주는 보통 어떤 장세 때 주가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은 어디로 간다고요? 안전한 데로 갑니다. 채권, 금, 내지는 달러.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성장주가 여러분들 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부터 OECD 경기 선행지수 꺾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작년에 제약바이오들 어땠습니까? 당연히 산 사람들은 손실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도체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작년에 삼성전자 액면 분할했다고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접근을 했지만 사실상 작년에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든 제약주든 갈 수가 없었던 장세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우라노스가 대박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월 초에는 분명히 제약바이오 이중항체 관련해서 강의를 많이 했지만 시장이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제약주가 갈 수 있다고 했지 제가 여러분들 장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갈 수 있는 장세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시장이 좋거나 경기가 호황일 때는 반도체든 제약주든 아무 종목이나 사도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약주와 반도체를 언제 사야 될지, 내지는 현재 지금 비중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가치주하고 내수주입니다. 반대 성격입니다. 가치주라는 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많은가, 현재 이익을 얼만큼 벌고 있는가, 바로 안전자산에 조금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통신. 여러분들 전쟁 나도 휴대폰은 쓰실 겁니다. 물론 뭐 통신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휴대폰 취소 안 합니다. 다 전화 쓰실 겁니다. 가장 필수재들, 통신, 유틸리티, 음식료 업종들, 이 종목들이 바로 가치주의자 내수주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은 언제 상승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안 좋더라도 이 종목들은 이익을 법니다. 이 기업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사람들이 필수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주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섹터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찌됐건 간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장세이고 우리 직장인분들이나 내지는 장중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내 포트폴리오에 가치주를 좀 편입을 해두셔야 됩니다. 가치주를 편입을 해두시고 경기가 좀 회복될 것 같다.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시거나 포트폴리오를 성장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정확하게 알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성장주에 대한 비중, 시장이 안 좋거나 경기가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가치주에 대한 비중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에 활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2019년에 강세장이 나오진 못하겠지만 이 2019년에 여러분들이 손실 안 보고 좀 수익 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가치주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바로 대표적인 가치주입니다. 휠라코리아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들 글로벌 위기급의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치주들은 작년 10월 달에 안 떨어졌습니다. 휠라코리아 작년 10월 달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조정이 안 나왔습니다. 왜요? 그만큼 가치주나 내수주가 경기가 안 좋을 때 강한 종목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신고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실 건가요? 당연히 한 종목 정도는 내 포트폴리오에 있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까지 요약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 2019년 시장 너무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성장주와 그리고 가치주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에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한국의 경기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시장에서 대응 전략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를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설명하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성장주와 가치주 어떤 종목을 소개하시는 걸까요? 네, 오늘은 한 종목만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2019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또 가치주와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주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 종목만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종목을 전부 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2019년 시장에 지지 마시고 시장에 이겨나갈 수 있는 성장주와 가치주 두 가지 다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성장주와 가치주 각 한 종목씩 총 2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226님의 문자입니다. 배럴 16,600원에 비중 50%입니다. 여름을 대비해서 매수했는데요. 앞으로 배럴 종목이 어떨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또 여름에는 이 배럴 제품 많이 입으니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사실 뭐 계절적 특수성도 있지만은 이런 수영복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해당 종목에 따로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섬유의복 같은 경우도 사실 내수주 또 이 가치주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휠라코리아뿐만 아니라 FNF까지 또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 만큼 배럴도 이제 또 같이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고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배럴뿐만 아니라 FNF랑 그리고 뭐 휠라코리아 전반적으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들이 신고가입니다. 다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구간대를 이렇게 또 지지받고 가고 있는 만큼 21선 구간대 손절가를 잡으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15,200원 구간 손절가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탈되게 될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12,400원까지도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절가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전고점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셔라. 18,000원까지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배럴 손절가는 15,200원, 목표가는 18,000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그 대북 관련주인데 아난티라고 네. 지금 많이 네, 아난티 매수가와 비중은 예. 어떻게 되시나요? 17,500원 네. 35%입니다. 네, 17,500원에 35%.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그리고 네. 갑자기 한 이틀 상간에 막 크게 몰리는데 네. 그 어제 온 뉴스는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네. 연락사무소 뭐 다시 뭐 각한 쪽에서는 향후 또 뭐 블록딜 관련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블록딜 하는 게 뭔지 네. 시간의 대량 매매라던데 네. 중국에서 그 대주주가 팔았으면 또 다른 주주가 샀다는 건지 지분이 줄이는 건지 네. 혹시 단 추가로 한 10% 알겠습니다. 더 매수해도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블록딜 관련해서도 궁금하고 다시 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자세한 전략 받아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아난티 17,500원에 35% 많이 떨어졌잖아요. 다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걱정입니다 지금. 네, 요게 이제 지금 매수하신 지 일주일이 안 되셨나요? 네, 최근에 사다고 매수했는데 또 연이틀 연속 네. 빠지는 바람에 근데 사실 지난 2월 말에 또 이제 네. 북미 회담이 결렬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아난티라는 기업의 가치만으로 보자라면 지금 PER 수준 465배인데 보통 PER이 15배 미만이면은 저평가라고 하고 보통 이제 업종 따라 다르겠지만 30배 이상 가게 되면은 좀 뭐 고평가라고 좀 합니다. 근데 해당 종목은 465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 투자 대가 중에 짐 로저스라는 투자 대가가 이제 뭐 아난티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인해서 좀 올라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업 가치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대북 이슈가 없어진다면 저는 이 종목이 5,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PER이 465배 너무 높습니다, 지금. 다만 어쨌든 지금 블록딜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뭐 대주주라든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주체가 사실상 블록딜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보호 목적입니다. 장내 매도가 아니라 시간 외에 대량 매도를 치는 게 이제 블록딜인데 아, 예. 지금 2대 주주가 중국의 공기업입니다. 네. 중국의 공기업에서 이거를 지금 블록딜을 하면서 1,600억에서 1,800억 가량 던졌다라는 거는 네, 이제 14% 매도를.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누군가가 받아갔는 겁니까? 다른 분이? 아니죠. 아, 이거는 사실상 던졌다라는 거는 어쨌든 주요 주주가 던진다라는 건 악재입니다. 악재고 뭐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 회담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손절가를 좀 원칙적으로 잡자라면 주봉상 손절가 이제 12,000원 구간을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PER이 너무 높기 때문에 5,000원까지도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를 일단 12,000원 잡으시고요. 요거는 근데 예,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 게 네. 어쨌든 또 북미 회담이 분위기가 좋게 가면은 이게 기대감으로 또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트럼프께서 뭐 또 좀 약간 뭐 완화도 뭐 제재 뭐 이런 소식도 또 들리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미국의 또 재무부는 북한을 제재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또 트럼프 네. 대통령은 뭐 제재를 하지 않겠다. 지금 계속 이제 노이즈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갖고 계시지 마세요. 저는 사실상 종목에 너무 기대를 갖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기업의 가치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너무 네. 테마성에 쫓겨 다니면은 최근에 뭐 상장 폐지 종목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대북 추가 이슈를 매수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불안하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저라면은 추가 매수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 그러네.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너무 높게 올라간 종목이라 저라면 네,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네. 일단은 손절가 12,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대북 이슈를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네. 그래도 요 개파락이 좀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요 개파락을 좀 메꾸려고 하는 성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북 이슈를 확인하시면서 반등 나올 때 좀 종목을 교체해 가시는 게 종목을 좀 교체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난티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09님의 문자입니다. 잘생긴 우라노스 전문가님 팬이에요. 삼진제약 비중 10% 42,050원인데 앞으로 괜찮을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해당 종목이 제가 과거에는 또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삼진제약이라는 기업이 또 우리 국민약이 있죠. 두통지통 생리통엔 또 땡땡땡 광고가 많이 있었던 그 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사실 진통제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진통제가 워낙 많아져서 과거 대비해서는 실적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맞물려서 아까 제가 강의를 해드렸다시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질 못합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는 미국 암학회 관련된 또 이제 참여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도 강의를 한번 해드렸지만 미국 암학회 한 달 전에 보통 주가가 올라갑니다. 종양학회 한 달 전에 주가가 올라가고요. 내분비학회 한 달 전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학회가 다가오게 되면 주가가 보통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용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N자형 방식에 올라갔었는데 지금 낙폭이 만약에 좀 커지게 될 경우에는 이 종목이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39,400원 구간 오늘 종가네요. 자, 요 구간 일단은 손절가 대응을 하셔라. 내일장 반등 나오면 좋겠지만 내일장 반등 나오지 못하고 밀리게 될 경우에는 낙폭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사실상 저는 해당 종목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요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반등 나올 때 42,000원 구간에서 종목을 좀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진제약은 손절가는 39,400원, 목표가는 상승세가 좀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42,000원 구간에서 종목을 교체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큐리언트 네, 큐리언트. 매수가와 이만-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 29,400원에 30%요. 네, 29,400원에 30% 지금 손실권에 있으신데 네. 그러면 매수를 언제 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최근에 하셨나요? 아니요, 매수한 지 좀 됐거든요. 그동안에 좀 기회가 있었는데 못 네. 팔았어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그러면은? 네. 올 초 정도에 매수한 것 같아요. 올 초요. 네. 네, 그럼 올해 좀 기간 보유하셨고 4만 원 정도까지 네. 올라왔던 때도 있었네요, 초에. 네. 네, 그때 못 파시고 계속 지금 네. 보유 중이신데 알겠습니다.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어제도 그냥 그러니까 네. 손에 안 보면 팔려고 했는데 네. 놓쳐가지고요. 그러네요. 지금 이틀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빠르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간이 큐리언트 29,400원에 30% 그동안에 기회를 좀 많이 놓치신 것 같은데 언제 이번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언제 매수를 하셨다고요? 이게 매수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해당 종목이 이번 3월 말에 3월 29일 날 이제 개최되는 미국 아마케에 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제약 바이오를 좀 이해하고 투자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통 이제 네. 아마케 한 달 전에 주가가 상승하고 학회가 다가오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네. 역시 또 이제 경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2017년 때나 뭐 2015년 때만큼 제약바이오가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네. 좀 제약바이오는 일단 단기 매매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거고 일단은 일봉상으로는 앞전에 이제 전 고점이었던 구간인데 요 23,000원 구간을 일단 좀 손절가로 잡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월봉이나 주봉을 보더라도 저항대 맞고 밀리는 자리라 아마 조금 더 낙폭이 한번 나왔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절가가 이탈되지 않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바닥을 잡고 해당 구간에서 이제 반등 나온다라면 그때 네. 활용해 갖고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다시 27,000원까지는 상승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활용하시면은 아마 네.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는 또 수익 전환돼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큐리언트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2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MP 한강 1,600원입니다. 비중 30%인데 보유하고 있어도 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MP 한강이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MP한강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사실 MP그룹이 좀 재무적인 문제가 있었던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악재가 있는 종목이라 저는 좀 큰 상승을 노려보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이 종목을 뭐 차트로 잡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이제 뭐 MP그룹 전체적으로 MP한강하고 이제 재무적인 상태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이제 좀 이탈만 되지 않는다라면 손절가 일단은 1,460원 구간 손절가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좀 그래도 60선 구간대를 좀 돌파한다라면 해당 종목이 반등 나올 때 1,680원까지는 좀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다고 판단 듭니다. 그때 좀 단기 반등 활용해서 종목을 좀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P 한강은 단기 반등 시에 종목을 교체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1,680원 말씀드렸고요. 손절가는 1,46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K시텍이요. 네, K스택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18,700원, 비중 네. 100%요. 네, 18,700원에 100%. 오늘 예.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조금 됐습니다. 며칠 되신 거죠? 아니면 예. 그죠?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이 종목 지금 하나 갖고 있으셔서 가격 예.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KC텍 18,700원에 100%입니다. 어떤 전략 세워드려야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근데 조금 너무 높은 자리에서 사셨네요, 일단은. 조금 아깝게.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는 회복은 되지 못했지만은 지금 업황이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큰 상승은 기대를 하긴 어렵더라도 조금 단기 상승 정도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일단 상승했다가 눌림목을 받았던 구간인데 16,500원을 좀 손절가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16,500원 손절가로 잡고 가시고요. 그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이 저는 사실 4월에서 5월 달쯤에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왜냐면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이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아마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한 번은 꺾였다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로 갖고 가시기보다는 아마 4월 초에서 중순까지 조금 상승 노려보시고 앞전에 전고점 22,800원까지는 한번 좀 상승 노려보셔서 수익 보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간에는 올라올 수 있는 그 포지션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이라고 좀 치면은 사실 내일장에도 저는 지수가 조금 매물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예. 한번 좀 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한번 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지금 좀 갖고 간다면 22,000원까지는 갖고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다만 예. 어쨌든 1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올 때 반도체 기업들이 한 번씩은 좀 꺾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예. 갖고 가지는 마시고 4월 중순까지는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C텍까지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두 종목 소개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어떤 종목일지 안내해 드릴까요? 네, 앞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사실 아까 강의를 이제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글쎄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종목 불문하고 그냥 다 올라갑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단기 상승에 쫓아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고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처럼 반등 나왔다가 그대로 하락 맞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점 매수하지 마시고 결국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시장에 맞춰가지고 시장에 이길 수 있는 가치주하고 그리고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하고 요 두 종목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성장주와 가치주의 대표적인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2019년에 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시장을 이기는 가치주 그리고 또 시장과 함께 올라가는 성장주 오늘 두 종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강의와 또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